이번에는 제2장의 정수역학 편입니다. 교재 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의가 주어졌죠.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개론적인 부분이니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첫 줄 보니까 정지 상태에 있거나 상대적인 운동이 없는 이런 분야를 정수역학이라 하더라. 이런 부분 주어졌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수역학하고 동수역학이 있죠. 지금은 챕터가 정수역학인데 쉽게 한번 볼까요? 이게 저수지물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물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집어넣었어요. 물체를 집어넣었을 때 정수압은 여러분들이 특기사항이 면의 직각 방향으로 정수압이 작용됩니다. 그럼 일단 이 정수압은 물이 정지된 물에 작용하니까 당연히 정수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꼭 우리가 정지된 물이냐 그런 거는 아니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만한 물통이 있었어요. 이만한 물통에 물이 담겨 있었을 때 이 바닥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습니까? 정수압은 면의 직각으로 작용하더라. 이 설명 한번 해드렸죠. 그러면 이 바닥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물이 정지한 상태니까 정수압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통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오메가는 각속도로 회전을 한다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물도 따라 돌면서 수면 곡선은 이런 형상을 나타내고 있겠죠. 물이 돈다는 것은 유속이 있다는 편이죠. 이럴 때 무슨 합이 작용되겠습니까? 속도가 있으니까 동수압도 작용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통의 벽면과 물이 결국 따라 돌면은 물의 입자와 물통 입자 이 두 개가 상대 속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대 속도가 없겠죠. 상대 속도가 없을 경우에는 정수압만 작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정수압이란 오직 정지한 물뿐만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말하는 상대 속도가 없는 유체의 흐름에 대한 압력을 우리가 정수압이라 한다. 이런 개론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뉴턴의 점성법칙에서 타우는 뉴 dy분의 dv라는 부분이 우리 1장에도 공식이 나왔었죠. 그러면은 이게 전다 응력이고 이게 점성계수고 속도를 미분했으니까 속도의 기울기죠. 이 정수역학에서는 물이 정지했거나 상대 속도가 없으니까 전단 응력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하는 유체는 무슨 유체라고 그랬습니까? 실전 유체이기 때문에 점성은 0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속도의 기울기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 점성이 0이 아니죠. 0이 아닌 어떤 점성을 가진 유체가 나오더라도 요게 0만 되면은 무조건 응력이 0이 되니까 정수역학에서는 점성계수와 상관이 없겠죠. 자, 요런 부분이 15페이지 오른쪽 참고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5번째 줄에서 점성류는 정수역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바로 왼쪽에 정의의 4번째 줄 보니까 마찰이 원인이 되는 점성을 무시한다. 이런 사항이 기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사항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실 특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 1번 정수압의 방역을 한번 보세요. 면에 직각으로 작용한다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림 2-1을 보니까 모든 화살표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습니까? 그림이 면의 직각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정수압은 면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표시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정수압 강도의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 중의 이미 한 점에 작용하는 수압 강도는 모든 방위에 동일하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수면입니다. 수심 H인데 점을 보겠습니다. 이 점이라는 걸 찍었을 때 점을 제가 크게 확대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점을 원형이죠? 그러면 접선을 그린다면 여기 접하는 화살표는 어떻습니까? 무한대로 방향표시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무한대로 그려지겠죠. 이때 정수압이 WH로서 한 점에 작용되는 정수압 강도는 요구로서 모든 방향에 대해서 일정하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더라. 이렇게 물은 표시할 수 있더라.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를 보니까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정수압 강도가 주어졌죠. 그러면은 압력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압력에는 두 가지 압력이 있어요. 절대 압력하고 그 다음에 계기 압력이다.
우리 수리학이 쓰는 압력은 전부 다 무슨 압력이냐? 계기 압력을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력을 표현을 해도 우리는 계기 압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정수압은 WH다. 요것만 표시해드렸죠. 수리학에서 표현한 압력은 정수압. 요것만 표현했는데 이건 물리학 이론에서 취급하는 압력이 절대압력이죠. 그럼 무엇을 고려하냐? 대기압을 고려하자 이겁니다. PA 플러스 WH죠. 요 PA가 대기압입니다. 그림으로 도식화시켜드리면은 지구 약 1500km 상공까지는 공기층이 있겠죠. 공기층에 무게인 대기압이 작용하겠죠. 그럼 물리학에서 절대압력은 뭐냐? 이 대기압과 물의 압력을 같이 계산하는 게 절대압력인데 우리 수리학에서는 이런 대기압을 무조건 0이라고 취급을 하고 요런 물의 압력만 계산하자. 이게 우리가 쓴 압력이더라. 그럼 공식의 차이점 보겠습니다. 대기압만 무조건 무엇만 해주면 되겠죠? 대기압을 0이라고 취급을 해주면은 우리가 쓴 압력이더라. 그럼 대기압을 무의미하게 0으로 취급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0이라고 취급한다는 것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표현했다.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게 대기압보다 크면은 물이 플러스 압력으로서 물이 나가는 거고 대기압보다 작으면은 부가 네거티브 마이너스로서 물이 거꾸로 관 속으로 들어오더라. 이런 걸 지칭한다. 근데 여러분 수리학에서 압력이 플러스는 물이 나가는 압력을 말하죠. 마이너스라는 말은 물이 거꾸로 관 속으로 들어온다는 걸 말하죠. 플러스는 나가는 거, 마이너스는 들어오는 거. 무엇이 제로입니까? 그게 대기압이 기준으로서 대기압보다 크면 플러스고 대기압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라. 거기에 대기압을 기준으로 놓고 있더라. 이런 상이 되는 거고 이게 최근 출제 경향을 봐서는 최근에 출제가 몇 번 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 대기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기압은 우리가 보통 대기압이라는 것은 일기압 상태 압력을 우리가 대기압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온을 몇 cm만큼 올려줄 때 필요한 압력입니까? 76cm죠. 그래서 수온의 높이 76cm에 단위 중량 13.6을 곱해보니까 이 대기압의 용어 설명이 오른쪽에 참고란에 쭉 서술 해놨죠. 이거는 뭐 1013mB까지 암기를 다 하시마세요. 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특기사항은 교재에다가 제가 검정 표시를 해놨죠. 10.33의 톤/미터 자승이 요게 대기압이더라. 최소한의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사항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었었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큰 3번 한번 보세요. 압력의 전달에서 2-40과 2-50이 나왔죠. 그럼 2-40을 보니까 이 수압기 원리는 여러분들 저학년일 때 중고등학교 때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A1분의 P1은 A2분의 P2더라. 이런 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제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0은 이 공식을 보니까 검정 색깔 칠이 안 돼 있죠. 이런 거는 제가 실수를 해서 검정 색깔을 뺀 게 아니고 일부러 뺀 겁니다. 이런 거는 난이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해도 괜찮다 하는 정도의 출제 빈도수가 아주 약하다. 이걸 뜻하는 사항이 되니까 이번 인터넷 수업에서는 2-50에 대한 유도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혼자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하실 분들만 공부하셔도 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셔도 괜찮을성 싶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압력의 측정이 1번 수압관 주어졌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2번에 액주계 마노미터라고 주어졌죠. 그러면은 수압관보다 2번에 액주계 18페이지 액주계 요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림 2-5를 보겠습니다. U자형 액주계 나왔죠. 그러면 U자형 액주계에서 요 그림을 가지고 제가 풀이를 한번 해드리죠. 요런 그 예제사항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런 실제적인 그림만 보실 줄만 아시면 돼요. 왜 U자형 액주계냐? 요게 영어로 U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U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U자형 액주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실 수온이 들어가는데 우리 교재도 U자형 액주계는 지금 빗금친 부분에 수온을 사용하더라. 동그라미 2번에 기술이 되어 있죠. 일단은 제가 W2로 하겠습니다. 여기 상의 유치를 W1이라 하겠습니다. 요 높이를 H1, 요 높이를 H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관 속에 작용되는 요 단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계산하라. 그러면 제가 A점의 압력 PA라고 한번 적어보죠.
계산할 때 하나 요령을 알려드리죠. 이 계산은 이 그림만 본다면 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에 따라서 문제가 좀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어줄 수도 있고 어렵게 풀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쉽게 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U장이 있었죠. 두 개 수면의 낮은 수면을 잘라내세요. 절단한다면은 이 아래쪽 부분에는 서로 압력이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더라.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이 수평관의 압력은 전부 다 압력이 전달이 될 수가 없죠. 유리 벽면으로 저항을 해줬으니까 수평관은 압력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연직관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연직관에서 이 유체 W1이라는 유체는 위에서 밑으로 작용하겠죠. W2라는 이만한 유체는 위에서 밑으로 작용하겠죠. 공기의 무게, 대기압이 작용할 텐데 잠시 전에 설명해 드렸죠. 대기압은 무시하더라. 고려치 않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압력을 플러스로 가정했을 때 요 두 개가 미치는 힘이 요 한 개하고 똑같겠죠. 그거를 방정식을 적어보니까 PA죠. 플러스 요만큼의 방향이 같죠.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 같은 방향입니다. 요만한 물의 무게가 WH라고 그랬었고 요게 같은 방향이 될 텐데 이 액주기를 따라가세요. 요거랑 방향이 반대죠. 마이너스에 이만큼의 W2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W2의 H2가 수압 강도죠. 이퀄 제로라는 말은 평형 상태죠. 물이 정지하고 있더라. 액체가 정지하고 있더라. 평형 상태입니다. 여기서 PA를 계산하면은 얼마 톤 퍼 미터 자승이다. 이런 부분이 주어졌죠. 그러면 특기사항이 이게 U적 액주기입니다. 무엇을 측정하는 기구냐? 어떤 특정한 단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게 U적 액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페이지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3번에 시차 액주기에 주어졌고 그림도 2-8이 나왔죠. 그러면 시차 액주기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압력을 측정하는 겁니까? 압력차라고 나왔습니까? 이거는 압력차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림 형태를 보니까 빗금친 부분이 순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때의 단위 중량을 W2, 요때의 단위 중량을 W1 하겠습니다. 그러면 높이도 교재에서처럼 H1, 요 높이를 H, 요 최고면까지 높이를 H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두 개 임의 단면의 압력 차를 측정하더라. 이건 알 수 있겠죠. 이게 압력이냐 압력 차냐? 여러분들이 둥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임의 단면이 하나면은 압력이고 압력을 측정하는 거고 임의 단면이 두 개면은 두 개 단면의 압력 차를 측정하더라. 쉽게 내용 파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U자로 잘라지는 그 낮은 단면을 잘라내세요. 절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단 부분은 신경을 쓰지 말자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 수평관은 의미가 없으니까 연직관에서 전부 다 압력은 위에서 밑으로 작용하고 있겠죠. 그 다음 관내 압력을 임의 단면의 압력을 무엇으로 가정하기로 했습니까? 무조건 밀어낸 압력 플러스 압력으로 가정하세요. PA 플러스로 가정하겠습니다. B점의 압력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으세요. 제가 손으로 표시하는 방향과 반대라면 마이너스입니다. 이퀄 0입니다. 왜 0입니까? 폐형 상태가 되니까 물이 정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0이 된다. 그대로 기술하겠습니다. PA 같은 방향의 압력 플러스 WH죠. 그 다음에 요게 방향이 플러스인데 지금 진행 방향과 반대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로 기술되겠죠. 이만큼의 유체의 압력이 얼마입니까? 단위 중량은 W2고 높이는 H만큼 있겠죠? 마이너스. 요 유체만큼의 압력은 W1의 높이 차이가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H2 마이너스 H로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B점의 압력 이퀄 폐형 상태다. 0이 되더라. 그러면은 A에서 B를 물어보든 B에서 A를 물어보든 우리가 원하는 압력 차이를 강도치로서 얻을 수가 있겠죠. 이게 마노메터 액주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측정하더라. 그런 부분도 기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큰 4번 보세요. 19페이지. 미차 액주기라고 나왔죠. 요거는 그림 한번 보세요. 2-9에서. 이건 언제 사용하냐? 아주 높은 정밀도를 요구할 때입니다. 압력을 측정할 때 높은 정밀도로서 측정하고 싶을 때는 미차 액주기를 사용하더라. 그런 용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편 보겠습니다.
5편과 6편은 우리가 2장 정수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바로 결론입니다. 타이틀 읽어보니까 19페이지 하단에 5번 평면에 작용하는 정수압 써 있죠. 자, 모든 그림의 기술이 평면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책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평면의 그림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한번 보니까 6번 곡면에 작용하는 정수비로 나와 있죠. 그러면 22페이지 이후부터 기술되는 모든 그림을 보십시오. 전부 다 랑기화되어 있죠. 곡면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수압 계산할 때 평면이냐 곡면이냐 요거를 구분만 하신다면은 여러분 결국 암기할 공식이 뭡니까? 우리 교재에서 24페이지까지가 정수압의 결론이라고 그랬었는데 정말 암기할 공식은 딱 두 개뿐이 없어요. 자, 그거를 제가 지적해 드리면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에 2-13식을 보니까 P는 WHGA라고 나왔죠. 그 다음 2-14식을 보니까 HC 이퀄 요 공식이 기술되어 있죠. 요 두 개의 공식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은 정수압을 계산하는 더 이상 공식은 존재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황에 따라서 평면이냐 곡면이냐 요걸 보시고 그 그림 설명을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수면입니다. 수면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셔야 됩니까? 평면이라는 겁니다. 책을 보세요. 평면이죠. 평면의 물체가 제가 측면도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 요 물에 떠 있는 부분은 수압이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수압이 작용되는 부분은 요 물에 잠긴 요 부분이죠. 그 다음 지금 수압을 계산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바로 요 시점이에요. 요 단면입니다. 요 면에 작용되는 압력입니다. 정수압은 어떻게 작용된다 그랬습니까? 면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되더라. 요거는 전에 우리가 읽어봤었죠. 그럼 이때 요 면상에 작용되는 모든 압력을 화살표를 다 칠하다 보니까 삼각형 면적이 나오겠죠. 요거를 대표적으로 압력을 계산한다. 그게 전수압을 계산하는 공식이 적분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들어놨죠. 우리는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전수압은 WHGA라는 요 공식 형태만 아셔가지고 요것만 제대로 적용만 하면은 더 이상의 응용력이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그림 형태일 때는 요 공식이 적용이 됐어요. 자, 또 하나가 요 물체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자, 잠겼을 때 마찬가지로 요 면에 작용되는 정수압을 표현하겠습니다. 요 물체도 직각방향, 물에 잠겼지만은 직각방향으로 잠겼을 때 모든 면에 직각으로 수압이 작용하겠죠. 자, 이렇게 모든 면에 작용하는 압력을 뭐라고 표시하냐? 요 공식을 그대로 적분하니까 나오더라 이런 겁니다. 그런 이 물체를 이제 바닥면에다가 완전히 뉘어봤습니다. 자, 뉘었을 때 이 압력이 작용하는 시점을 요 시점이에요. 요 면입니다. 요 면에 작용되는 정수압은 면에 직각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었죠. 직각으로 작용되니까 이때 압력도 요 공식이 적용됩니다. 자, 또 하나가 이 물체를 경사지겠습니다. 자, 경사졌을 때 요 면에 작용되는 정수압은 또 면에 직각으로 작용하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경사가 세트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정수압은 면에 직각으로 그림을 그린 것 뿐이 없죠. 요때 작용되는 압력도 결국에는 적분하니까 요거랑 동등하게 나왔어요. 그런다면은 이걸 적분하기 떠나서 여러분 평면에 작용하는 물체가 이 네 개의 그림을 조합을 한다 가정해 보세요. 조합을 하면은 요 교재가 평면이죠. 물 속에 잠겼을 때 표현하지 못할 그림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모든 그림을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한쪽 면에 작용되는 전수압은 요걸로서 가능한데 여러분이 일단 표현할 부분이 이 국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위 환산을 해보세요. 단위가 톤으로 떨어지겠죠. 이게 전체 면적당 작용되는 압력을 계산하는 공식이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런다면은 자 해보죠. 요렇게 물에 잠겼었죠. 그러면은 면에 직각으로 작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단면적 A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책의 단면적과 똑같죠. 자, 물에 잠긴 상태도 면에 직각으로 작용하니까
요 면적은 책의 단면적과 똑같죠. 자, 이렇게 뉘었다 보세요. 요 면에 작용되는 압력도 직각 방향으로 작용되는 단면적이니까 책의 단면적 똑같죠. 이렇게 경사졌다 보세요. 요 면에 작용되는 압력이니까 단면적은 같았죠. 뭐만 틀립니까? 요 면적에서의 도심까지 거리가 다 틀리는 거죠. 자, 수면과 딱 맞닿았다 이런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심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 책의 높이를 h라고 그랬을 때 2분의 h가 되겠죠. 그러면 요 도심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요 높이 h 플러스 2분의 h가 떨어지면 되겠죠. 여기는 보세요. 요 면에 작용되는 요 면의 도심까지 거리는 바로 무엇과 똑같습니까? 수심 h와 똑같죠. 이 그림일 때는 hg 대신에 수심 h만 기술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도심까지 거리 g라는 것은 수리학에서는 수심은 연직 수심이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h의 사인 세타가 hg가 떨어지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설명하면은 공식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가 틀립니까? 각 도형에 따른 어떤 상황에 따른 요 면적에 따른 요 도심까지 거리만 차이가 있는 거지 공식은 한 가지더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전섭의 작용점까지 거리예요. hg 플러스 HGA 단면 2차 모멘트다. 이런 공식이 또 하나 적혀 있죠. 이것도 수리학적으로 복잡하게 단면 2차 모멘트까지 역으로 유도해서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거꾸로 공부하시면 돼요. 암기했다가 원래는 이게 연직으로 평면의 물체가 잠겼을 때 이 물체를 가지고 여기 유도가 됐는데 우리 거꾸로 공부할 때는 이 공식을 적용할 때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 평면의 물체가 직각 방향으로 잠긴 상태만 저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섭의 작용점은 C점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까지 HC를 구하는 공식은 이 공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섭에요. 작용점까지 거리, 깊이, HC도 이게 물에는 잠겼지만은 연직 방향으로 평면의 물체가 물에 잠겼으니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그림 보겠습니다. 전섭의 작용점까지 깊이 HC입니다.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수면의 직각 방향으로 유입되는 경우 아니니까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거를 만들려고 그 평면의 물체 있죠. 요거랑 직각이 되는 가상 수면을 만들어 보죠. 그랬을 때 요 G점까지 거리를 SG라 하고 C점까지 거리를 SC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보세요. 요 빨간색 수면에 대해서는 직각으로 유입이 됐으니까 요 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죠. 기호만 S라고 바꿔서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기술하면은 SC는 SG, SGA의 단면 2차 모멘트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썼습니다. 이제는 제가 양변에 사인 세타를 곱하겠습니다. SG 사인 세타 플러스 SGA의 단면 2차 모멘트에 사인 세타가 들어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SC의 사인 세타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HC와 똑같죠. SC의 사인 세타는 HC입니다. 그 다음 SG의 사인 세타가 얼마입니까? SG의 사인 세타는 HG하고 똑같죠. 플러스 요거를 기술하다 보니까 양변에다가 사인 세타를 또 곱했다 보세요. 그러면 SG 사인 세타는 뭐가 났어요? HG가 나오고 A가 항이 나와 있고 IX인데 무엇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까? 곱하기 사인 자승 세타가 추가가 됐죠. 아, 경사졌을 때는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사졌을 때 전섭의 작용점까지 연직 수심을 계산할 때는 사인 자승 세타가 추가가 되더라. 이런 부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왔으니까 그림만 보실 줄은 아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가 SC를 물어봤냐? 그러면 요 공식을 쓰셔야 되겠죠. HC를 물어봤냐? 요 공식을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 것만 여러분 형태를 기억을 하신다면은 이 평면에 작용하는 전섭은 설명이 다 마친 상태예요. 현재 제가 22페이지까지 전 범위를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6번에 공면 한번 보세요. 21페이지 큰 6번에 공면에 작용하는 정수합에서 1번 공면에 작용하는 정수합과 작용점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23페이지 2번을 보니까 폭이 B인 AB 공면에 작용하는 수압의 계산이다. 이런 말 주어졌죠.
이런 거는 제가 수업을 진행을 시켜드릴 테니까 먼저 수업을 틀어놓으신 다음에 거꾸로 복습할 때 1번과 2번 항을 복습해 보세요. 그럼 쉽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앞으로 계산할 부분은 23페이지 밑에 그 박스로 쳐진 3번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테인트 게이트에 작용하는 수압의 계산에서 그림 2-17, 18, 19 요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댐을 우리가 연상해 보시죠. 댐 부분에서 이후에 측면도를 그리겠습니다. 이게 콘크리트입니다. 옆에 수문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고 요 밑에는 콘크리트체가 형성이 되어 있겠죠. 사실은 댐에서는 이 콘크리트가 훨씬 크죠. 근데 지금은 공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계산하기 때문에 요것만 스케일이 안 맞게 제가 크게 확대를 시켜드린 겁니다. 요렇게 해서 댐의 단면도, 측면도를 좀 그려봤어요. 그러면 여기 댐은 요 수문이 암에 의해서 힌지가 딱 고정되어 있겠죠. 요게 수문입니다. 이 수문의 그림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라운딩화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면도입니다. 정면도는 사각형으로 보이시죠. 측면도는 원형이죠. 이 수문을 잡아주는 철물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 그림 형태가 자 반쪽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반쪽으로 위로 불러간 형태의 페인트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밑으로 불러가게 생긴 형태의 수문인 페인트 게이트가 있더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부터 한번 볼까요? 가운데 부분에서 모든 정수압은 지금 공면입니다. 정수압은 면에 어떻게 작용한다 했습니까? 면의 직각으로 작용하더라. 자, 면의 직각으로 다 작용하겠죠? 여러분들이 화살표 쳐진 모든 부분에 힘의 분해를 시켜보세요. 위로 불러간 형태니까 PH 방향과 PV 방향은 요거랑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PH 방향이죠. 화살표가 전부 다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똑같지 않습니까? 투영이로는 아까 수문을 설명해 드렸죠. 그림자를 쏘세요. 빛을 쏘세요. 그림자를 쏘는 게 아니죠. 빛을 쏘았을 때 연직 벽면에 그림자가 어떻게 비춰지나 투영 면적을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라면은 연직 벽면의 높이는 요 높이고 수문의 폭이 있겠죠. 수문의 폭만큼만 연직 벽면에 투영되는 투영 단면적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술하는 pH는 WHGA 아까 평면에 작용하는 정수압과 똑같죠. 그런데 우리가 적용하는 그림이 틀린다 이겁니다. 이거는 수평 방향에 대한 압력을 계산했으니까 이 수평 방향에 대한 면적은 요 투영 단면적을 쓰셔라 이거예요. 투영 단면적. 요 면적에서의 도심까지 거리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게 pH 수압이에요. 그 다음에 연직 수압 PV를 보겠습니다. W 곱하기 투영을 시켜보세요. 항상 압력은 뭐라 했습니까? 물기둥의 물의 무게가 압력이죠. 이만큼의 물의 무게는 이만큼이 물의 무게가 적용되겠죠. 그래 투영 이론을 여러분 쉽게 보시려면 항상 밑에서 수면까지를 빛을 쏜다 생각하세요. 이 뒤로 그림자 지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이 단면적이에요. 곱하기 수문의 폭이 있죠. 이만큼의 물기둥의 무게가 연직 수압이 나오더라. 여러분들은 면적을 이 면적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복잡한데 몇 번만 계산해 보면은 대체 해설 다 돼 있죠. 충분히 이런 면적 정도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전수압을 계산하시오. 이 전수압은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죠. pH 자승 플러스 PV 자승을 해주니까 전수압은 얼마 톤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약간 밑으로 분력되는 페인트 게이트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면의 직각으로 작용하고 있죠. 요런 단면에 면의 직각으로 화살 표시를 다 해보세요. 전부 다 요거랑 똑같죠. 방향 PH와 방향 PV가 전부 다 동일하게 힘의 분해를 시켜도 맞을 겁니다. 그러면 pH를 아까 동일하게 보세요. 전부 다 플러스 X축 방향이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라운딩화 되어 있는 수문에다가 빛을 쏘라 그랬죠. 연직 벽면에 그림자가 어떻게 지냐? 투영되는 면적을 보자 그랬었죠. 자, 높이는 여기서부터 요 높이를 봤을 때 연직 벽면이 그림자 지는 부분은 요만큼만
면적이 비춰지겠죠. 투영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한 pH는 공식은 똑같아요. WHCA입니다. 요 면적에 따른 도심까지 거리만 계산하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PV는 W 곱하기 항상 밑에서부터 수면을 향해서 빛을 쏘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수면을 연장선을 그었을 때 위로 나타나는 그림자 지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 전체 부분이 되겠죠. 이만큼이 연직 부분에 해당하는 수압이더라. 곱하기 수문의 폭이 있겠죠. 요걸 계산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 면적만 계산하시면 되더라. 그 다음 세 번째 전수압은 루트 pH 자승 플러스 pV의 자성을 해주니까 최종적으로 전수압은 얼마 톤이더라. 마찬가지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제일 좌측 그림 보겠습니다. 제일 좌측 그림은 요 그림이 위로 볼록한 형태의 요 수문하고 밑으로 볼록한 형태의 요 수문하고 두 개를 합성을 시키면 되겠죠. 합성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면의 직각으로 방향 표시를 하겠습니다. pH와 pV입니다. 여기서도 정수압은 면의 직각으로 작용하니까 pH와 pV를 표시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pH 방향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동일했죠. pH가 방향이 플러스 X로 동일하니까 같은 형태예요. 투영을 시키세요. 투영을 시키니까 연직 벽면에 투영되는 단면적은 요만한 면적이 투영되겠죠. 이 면적에서의 WHGA만 써주면 되더라. 이게 투영 단면적만 대입시키면 되더라.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가 연직수압 PV입니다. W 곱하기 자, 요 부분에서 항상 밑에서 수면을 향해서 빛을 쏘라 그랬죠. 이 뒤로 그림자전 요만한 부분이 연직수압이라 했었죠. 무슨 수압입니까? 하향수압입니다. 하향수압.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에서 요 밑면에서 수면까지 투영을 시켰을 때 이 물기둥만큼의 물의 무게는 연직 상향수압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다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투영을 시키니까 그림자가 수면까지 이렇게 전체가 투영이 되겠죠. 이건 무슨 수압입니까? 연지 이번에는 상향수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격자로 나타나는 부분을 볼까요? 한 번은 하향이고 한 번은 상향이니까 서로 없어지겠죠. 상쇄가 돼서 나머지는 뭐가 남습니까? 요문 도형만 남아있겠죠. 연직 상향으로 작용되는 압력이 요만큼만 남아있겠고 곱하기 폭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요 면적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수압을 계산한다. 아까 기술해드렸죠. 피타고스장이 두 개를 자성의 루트만 치면은 우리가 전수압 P도 역시나 얼마 톤이다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곡면에 작용하는 수압이다. 그러면 제가 평면과 곡면을 설명은 다 해드렸죠. 결국 암기할 공식은 무엇뿐이었습니까? 아까 두 개의 공식을 지적해드렸죠. 그 두 개의 공식 자, 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전수압 P는 뭐가 있었습니까? WHG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 다음 평면상에서 HC를 구하는 공식이 뭐였습니까? HGA의 단면 2차 모멘트다. 그러면은 평면상에서 요거 암기하면 끝났고 곡면상에서는 그림만 투영 이론을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시면은 그림만 볼 줄 마시면 다 얻을 수 있겠죠. 색다른 공식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정수압의 전체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숙달을 좀 해보세요. 32페이지부터는 우리 문제가 나오니까 31페이지네요. 문제가 나오니까 몇 개의 문제를 샘플을 해서 풀어보시면은 아마 쉽게 문제는 풀어지실 겁니다.